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박사 통입니다. 자, 2022년 시리즈 계속 진행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우리나라의 택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흐름과 방향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택배가 여러분들 가장 지금 집 앞에 와주는 거고요. 어느 생활 속에 우리가 이제 생활 밀착형이다 또는 생활 편리형이다 이런 말을 갖다 택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택배 지금 취급 수량 개수하고 중국, 일본하고 지금 비교하면서요. 요 상황 한번 설명하고 또 요즘 조금 안타까운 사항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택배 마켓시어 1위를 하고 있는 대한통운이 한 49%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노조 집회가 거의 50일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택배 구조에 대해서 본사, 대리점 또는 영업소장 관계 제가 뭐 택배를 한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설명 좀 드리면서 앞으로 택배의 방향, 결론, 총정리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3년째 진행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택배는 너무나 우리 생활에 지금 가까운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한중일 볼까요? 자, 택배는 닫고 하인다. 집 앞에 갖다 준다. 그래서 택배의 원조는요. 1970년에 시작한 야마토 택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마토 택배에서 집 앞에 갖다 준 택배가 우리나라는 1992년, 93년 한진, 현대 택배, 대한통운부터 시작했고요. 그 위에 참고로 여러분들은 99년에 지금 대한통운을 합병한 CJGLS, 2000년 들어와서 로젠, 우체국, KGB 등등 해서 이제 다양한 택배 회사들이 지금 생겨났죠. 경동합동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택배가 2000년 이후에 중국의 이제 택배 시장이 꽝쪼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싼똥이니 순펑이니 워낙 이제 다양한 택배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야, 우리나라 택배가 결코 수량이 적은 게 아닙니다. 자, 택배를 만들 원조 보시면요. 일단 일본입니다. 일본은 1970년에 시작해갖고 대표적으로 야마토하고 사가가 마켓시어 거의 80% 가까이, 뭐 거의 70% 되고 일본을 우정해갖고 빅3 상강 구조가 거의 90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일본의 지금 최근 데이터입니다. 택배. 인구는 1억 2,6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182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약 2.5배입니다. 자, 참고로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제가 보니까 28배예요. 14억 4천만 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0년 데이터를 갖고 21년 데이터 추정합니다. 한국은 약 37억 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900억 개가 넘었고요. 일본은 약 50억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단 일본하고 중국에 비하면은 결코 숫자가, 택배 취급 숫자가 적은 게 아니죠. 만약에 인구의 28배인 중국은 1000억 개가 넘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약 2.5배인 일본만도 90억 개가 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30여 년 된 택배 역사 중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사용하는 것 중에 택배가 많은지 한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택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전자상거래에서 주문을 하면 그 전자상거래 기업들은요, 쿠팡처럼 뭐 밀집도 배송을 하면 거점이 있으면 갖다 주지만 그렇지 못해요. 다 원거리는 택배회사가 와서 택배로 다 여러분들 집 앞에 도어투도어 가겠죠. 그걸 갖다 우리는 B2C. 만약에 유튜브를 찍어주는 우리 박 PD님이 이제 조철 박사한테 보내줬어요. 그건 뭐예요? 개인 C2C입니다. 그래서 이제 C2C 같은 경우는 로젠 택배가 잘하고 대다수의 이제 B2C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택배 취급 물량 거의 코로나가 오기 2000년 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량이 늘더라도 5에서 7% 성장했는데 2020년 20% 성장해서 약 27억 개가 33억 7천만 개 됐고요. 2021년 이제 최근 데이터 봐야겠지만 10% 성장한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7억 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2022년도 온라인 시장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택배 물량은 8에서 10% 예상을 되고 있지만은 제가 이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마켓시어 49%를 차지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이 지금 노조 집회로 인해서 택배 모든 거점 중에 일부가 지금 택배가 딜리버리가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 PD님 택배 주문하면 요즘 빨리 안 오죠?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주문했는데 네, 예. 4일이 넘게 걸리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주문하면 다음날 오는 2길 배송이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특별한 대리점의 거점에서 지금 막혀 있어요. 그래서 뭐 참고로 CJ대한통운의 경기도 광주 곤지암 메가허브 터미널도 보면 거기에 지금 잔류 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택배 마켓시어 49%가 시제대한통운이니까 이제 차지했는데 그 다음에는 한진, 롯데가 한 11, 12%씩 각각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젠, 우체국 순으로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택배 구조에 지금 시제대한통운의 여러 가지 이제 지폐가 50 이상 되는데 저도 이제 뭐 택배를 야마토부터 한국의 택배에서 5개 자문 들어가서 이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택배는 여러분이 주문하면 택배 본사가 있어요. 그럼 본사는 전국에 있는 대리점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 대리점은 여러분들 집 앞에 갖다 주는 영업소장들, 우리가 이제 SM이라고 그러죠. SM하고 계약을 해서 1톤 탑차를 갖고 이제 배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보면은 우리나라는 다 모든 게 이제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사는 대리점, 물론 이제 택배는 이제 크레딧이니까 매일매일 이제 결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리점에 계약한 사람은 영업소장, 뭐 30명, 60명 숫자가 많은 여기 대리점도 있겠죠. 자,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이 주문한 거는 지파에서 모이면, 그러니까 택배 영업소장들은 자기가 구역에 아침에 나가면은 지파 배송하는 거가 있고 또 자기가 영업을 해서 가져온 걸 우리 지파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지파 물량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현재 시제대한통운의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일부 대리점이라든가 일부 거점은 지금 물량이 정체되고 지금 주문량이나 지파가 많이 줄어갔고 많게는 30% 정도 지금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올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물량이 한 40억 개까지 갈 정도까지 온라인 시장하고 맞물려 가는데 이 상황이 하루에 뭐 40만 개가 정체된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1200만 개면 1년에 1억 5천이거든요. 그러면 시제대한통운이 이 상태가 계속되면 예상 물량이 그만큼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택배 예상 물량 상당히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3자 물류 사업부장도 하고 본부장도 하고 한 20년 이상 과거에 뭐 경험을 해보면요. 3PL하고 다른 거죠. 택배는 매일매일 물량이 움직여서 단가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요. 현금 장사예요. 그래서 이제 현금 결산하고 있고 수량하고 금액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 택배는 하루하루 물량이 줄면 어떻게 해요? 회사의 매출이나 현금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물량이 많으면은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가장 과부하가 걸린 것이 여러분들 아마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류 작업이에요. 저도 이제 웬만한 대한통운부터 과거에 이제 현대, 롯데, 장지동, 대전, 천안, 옥천 다 다녀봤거든요. 저기 가산 디지털까지도. 한국의 택배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문한 물량이 다 터미널로 갑니다. 그래서 분류해갖고 나오면 또 거점별로 해서 다음날 여러분 집 앞에 오는데 가장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게 택배 터미널에서 입고 라인에 집어넣을 때 또 분류해갖고 또 어디에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11톤 차량에 거기다가 이제 물건을 화물을 실어갖고 또 이제 각 대리점을 갈 때 또 대리점에 도착하면 이제 산더미 같이 물량이 20이 늘다 보니까요. 물량이 컨베이어로 쭉 시스템으로 와서 여기 이제 쌓이면은 영업소장이 아침에 이제 그 자기 물량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배송, 라우팅, 루트에 따라서 이제 물건을 빨리 배송으로 앞에 놓고 이제 놓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물건을 갖다가 구분해갖고 거기다 넣는 작업, 분류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일부 이제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 도우미를 해갖고 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직 현실은 많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소장이 배송 거점별 화물 분류 상하차 이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리점에 가서 이제 현장 보니까 물량이 많은 시간에는 이제 영업소장들이 출발하는 시간대가 상당히 늦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의 택배의 현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집 앞 배송이 빨라지고 다양한 콘텐츠에 의해서 주문량이 늘다 보니까 택배 물량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박사님, 온라인 시장 올해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갖고 우리가 보면 오미크론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뭐 확진자 수가 뭐 10만이 넘었다, 20만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증상은 가볍지만은 경미 증상이면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좀 잘 지키시면서요. 아마 당분간도 그렇지만은 계속 온라인에 우리가 주문하는 양은 그만큼 사람은 그래요. 편리한 구매 행동이나 구매 패턴이 있으면요. 편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구매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 계속 주문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상황을 저는 개인적으로 택배를 갖다 20년 이상 관심 갖고 좀 움직인 사람으로서 전문가로서 택배 이 상황은 좀 빨리 해결돼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관련된 영업소장
현장을 움직이는 영업소장과 관련된 분들 모두 이제 현장에서 힘든 일 하시고 있지만은 물량 하나하나가 개인의 어떤 소득이고 수입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물량을 볼 때 이게 있습니다. 도심에 밀집도가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쿠팡이 되든 마켓컬리가 되든 체인점에 관련된 물류, 거점 물류를 갖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자사 물류가 되겠죠. 자사 차량으로 움직이지만 그렇지만은 원거리 쪽은 어때요? 잘하는 쪽으로 맡겨서 그냥 다 개별 물량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택배 거점 간 이동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의뢰가 와서 제가 이제 Q&A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3PL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거점감의 물량을 갖다가 이동해서 일정 기간, 우리나라는 리드 타임이 빨라요. 그래서 무조건 한 개 한 개씩 주는 게 아니라 허브에서 서브에서 대포나 캠프로 이 물량을 갖다가 분산시켜서 리드 타임을 좀 2, 3일 장기화되면요. 거기서 이제 뿌려주는 방식이 있고요. 또 아니면은 거점 기업 간에 계약을 해서 지방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개별 물량이 안 되면 택배보다는 물량을 모아서 그 특정 기업한테 줘서 특정 기업에서 델리버리 배송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거래처 관리 계약 방식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택배 어떻게 할까요? 요즘 이제 뭐 택배가 집어던지는 세상이 됐어요. 그만큼 도화를 열고서 그래도 옛날에 우체국 택배는 그래도 다 문 열었는데, 그쵸? 네. 아니면 사인까지 받아갔는데 요즘 우체국 택배도 놓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참 택배를 배송하면서 또 문자는 다 보내주잖아요. 그쵸? 이제 몇 시경에 도착합니다. 아무튼 IT라든가 문자라든가 알림 서비스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하는 나라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해외 가면 불편하고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 택배를 오랜 동안 보면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규직이 아니라 본사 직영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다 계약 방식에 의한 이 문제. 그래서 이제 본사와 대리점과 영업소장 관계 이 부분은 계속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항상 보면은 이제 물류 현장에서 발로 뛰고 움직이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객의 마지막까지 갖다 주는 최종 접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현장의 목소리. 사실 일하면서 조정안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택배를 20여 년 이상 보면서 이거는 1년, 2년 사이에 지금 생겨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방치했다고 할까요? 오랜 동안 왔던 것이 2년 전에 택배 물량이 20% 폭증하면서 분류 작업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단가 인상을 하더라도 단가 인상에 대한 어떤 쉐어 배분은 이제 각 기업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기업에 관한 얘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하겠지만은 그런 문제 잘 좀 풀어나가서 현장과 본사 아니면 대리점 조직 이런 밸런스의 3자 관계가 참 중요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일하면서 특히 택배는 자기가 배송 물량이 많아지고 돈이 되는 집화 물량이 많아지면은 영업소장은 그만큼 자기의 어떤 소득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항상 주목되고 있는 한 이슈 포함해서 2022년 한국 택배 흐름 방향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한 번쯤 2월 달에 정리해봤습니다. 항상 앞서가는 내용으로 현장의 목소리 종합적으로 한 번쯤 제시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철 박사 통통통은 일요일 또는 월요일 매주 방송 나갑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십시오.